윤 대통령이 지금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단 그 일 또한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대 독재의 2022년 민주주의가 이기고 있다. 글쎄요, 상당히 아주 거대 담론이죠. 민주주의가 이기고 있다. 민주대 독재 2022년이면 올해인데, 예, 올해 오늘 나온 그 칼럼 한 30여 개 중에서 글쎄요, 제가 제일 제가 그날 칼럼을 갖고 오는 것은 이 칼럼 내용이 정답이고 이 칼럼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랬죠. 가장 여러분들이 그 토의가 필요하고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한 그런 논쟁적인 주제가 여러분들께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은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좋은 칼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동학 칼럼인데요. 김순덕 대기자입니다. 칼럼은 오랫동안 써왔죠. 예, 물론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 제목이 민주대 독재의 2022년 민주주의가 이기고 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전체는 다 아니고요. 예,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올해 세계 전망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측했다. 12월 첫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6% 동률이었다. 이 잡지는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나는 2022년이 바로 올해죠.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라면 윤석열의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와 독재 정치의 대결은 올해 10대 트렌드 중 이코노미스트가 첫손에 꼽은 것이다. 물론 예를 든 것은 한국의 대선 아닌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었다. 집권당의 무덤이라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종신 집권을 코앞에 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놓고 보면 그때만 해도 미국이 훨씬 불안했다. 서방이 쇠망한다고 믿는 시진핑은 10월 당대회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미국을 꺾고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6주도 안 돼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예, 지금 중국에 아주 열풍처럼 확산되고 있는 백지 시위. 예, 이런 백지 시위죠. 하얀 종이를 들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것을 바로 백지 시위라고 합니다. 예, 상하이에서 주로 이제 아주 거세게 벌고 있고 중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예, 반체제 운동으로 번질까 두려워진 중국은 마침내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고 말았다. 예, 바로 전 국민의 PCR 검사를 강요하고 그래서 거의 공포정치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백지 그 시위가 확산이 되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위드 코로나와 적당히 그냥 섞여서 사는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말았다 하는 얘기죠. 독재가 슬픈 점은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고 지도자 주변이 옛소련처럼 충성파뿐이기 때문이다. 2023년 전망은 중국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던 것이다.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은 사라졌다. 중국의 민주화가 가능성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백지 시위를 벌인 청년이 다음날 공안에 잡혀가 며칠째 소식도 없다는 기사를 전했다. 반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선 민주당이 뜻밖의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과 미친 팬덤에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경제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우리의 민주당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제 한국의 민주당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문제가 한둘이 아닌 상태다.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믿는 개딸들과 일부 의원들이 제발 꿈에서 깨주기를 바라는 바다. 미국 백악관이 민주주의와 독재의 지구적 투쟁의 중심이라고 규정한 우크라이나의 선전도 민주주의에 희망을 주고 있다.
한반도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우리 대선에서도 이슈였다. 이재명은 TV 토론회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고 주장해 외교적 무리를 빚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가 말로만 하는 종전선언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년 세계 이목은 우크라이나에 집중될 것이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확신했다. 천연가스를 무기화함으로써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는 푸틴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전투로 가장 강하게 단련된 부대를 보유한 서구 지향적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고맙기까지 하다. 네, 이제 칼럼은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만큼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됐다. 문 정권은 위기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양 선출돼 언론 자유와 독립적 사법제도를 무너뜨렸고 선거 제도를 바꿔 20년 집권을 시도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소개했던 비자유적 민주주의, 즉 독재로 가는 공식이다. 윤 대통령이 지금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단 그 일 또한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자본주의 독재, 일당 독재, 정실민주주의 또는 검찰 독재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결론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단 그 일 또한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자본주의 독재, 일당 독재, 정실민주주의 또는 검찰 독재 소리를 듣지 않는다. 라고 칼럼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